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고려항공을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고 있습니다. 즉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 북한이 전면 북한 국경을 개방했다 하는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소식에 의하면 아직도 이것은 개방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럼 북한에서는 이 고려항공을 울라디보스토크와 또 베이징 도두공항에 운항을 재개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북한에서 노동자들과 해외 일꾼들, 공관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만 수만 명에 달합니다. 약 한 2만 7천 명의 러시아에 나와 있고요. 건설 노동자, 벌목 노동자는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스리스크와 울라디보스토크 그리고 하바롭스크에는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모스크바 주변 외곽지대들에 상당히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나와서 지금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단독유래단 동북삼성에는 약 1만 5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부 들어갔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즉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일부는 그때 1월 달에 돌아갔지만 2월부터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봉쇄를 했습니다. 국경을 완전히 문 닫았습니다. 러시아 국경이나 이 중국 국경이나 마찬가지로 둘 다 문을 꽁꽁 닫아버렸죠. 해외 나가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문을 닫자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동남아 나와 있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대사관들도 모두 중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 대사관 내에 있는 숙소에 머물면서 그게 숙소가 상당히 큽니다. 북한 대사관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에서 가장 큰 대사관이 북경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관이고 두 번째로 큰 것이 모스크바에 있는 주러시아 북한 대사관이죠.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약 한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제3국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동남아에 나가 있던 외교관들이 철수하면서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 중국 대사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제3국에 있던 무역 일꾼들을 비롯한 이 간부급 엘리트 계층들의 간부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체류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3국으로 망명한다든지 아니면 자유적인 행동을 보인 북한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고위층, 엘리트 계층 중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북한 대사관에 수용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받지 못할 정도로 체화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부터 지금 북한이 고려항공과 그리고 신의주 철교를 통해서 버스로 지금 실어 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면 개방이라는 것은 옛 수준, 즉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야죠. 특히 북한에 있는 중국 화교들,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국민들입니다. 이 화교들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요건을 가지고 영주권처럼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화교라고 하는데 이 화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자유롭게 중국과 북한을 오고 가면서 장사도 하고 친척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올 때 그것이 자유롭게 오갈 때 그때가 돼야 북한이 전면 국경 개방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면 국경 개방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에 체류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미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외교관들과 공관원들, 즉 무역 일꾼들, 이런 간부 엘리트 계층부터 북한으로 소환되고 또 러시아나 중국에 나와 있던 유학생들부터 지금 북한으로 소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소환되고 다시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하게 된다면 그때 아마 국경이 개방되지 않을까. 아직은 전면 개방은 북한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 해외 공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바로 거기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전면 개방이 아니라 대사관 인원들을 일부 교체하고 두 번째로 오래된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바로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지금은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고려항공의 비행기가 와서 100명, 120명 태우고 간다면 이거 1년이 걸려도 다 교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국제열차, 전면 개방은 아니더라도 국제열차, 즉 평양과 북경 간의 국제열차 하루에 한 번씩 다녔죠. 국제열차, 요객열차입니다. 이 요객열차 그리고 평양 간 모스크바 국제열차가 다닐 때 이제 곧 개통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것도 항저우 게임 9절이 지나면 이제 9월 중순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세안 게임이 열리는데 이때를 계기로 해서 국제 열차가
개통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면 개방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공관원들을 교체하고 필요한 노동자들을 교체하는 작업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뭐 통일을 비롯한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 지금 중국 내 그 수용소에 체포되어 있는 탈북자들, 즉 북한을 넘어서 중국에서 살다가 체포돼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약 한 2,500명 정도가 수용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 수용돼 있죠. 용종 그리고 이 화령과 같은 이런 수용소들에 북한 탈북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비행기로 데려가거나 단동을 통해서 국경, 신의주 국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소환할 때에는 포승줄로 묶어서 데려가지 그냥 좋은 버스에 태워서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분들에게는 북한으로 송환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때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움직여서 이분들의 송환을 막아야 되고 또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분들의 송환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언제 소환될까 전전긍긍 걱정하지 말고 우리 통일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앉아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이들의 송환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전면 개방은 언제 할까요? 9월 9일 지나서 이 중국 항저우 아세안 게임 때를 보게 된다면 국제 열차는 개통하더라도 코로나19 예전처럼 전면 개방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주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